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아침에 밝았습니다. 1월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25년에 12분의 1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죠. 네. 특별히 수익이 잘 안 나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 좀 답답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시간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러나 올해 기대할 것은 아직도 굉장히 많고 12분의 1이나 지났다고 보기보다는 12분의 11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관세 부과로 흔들리는 하루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공행진을 하던 시장이 관세 부과와 더불어서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자 한마디. 관세 부과 카드가 꺼내졌다. 언제 부분 교정이 될까? 오래 갈 수 있을까? 네, 이게 오늘자 한마디입니다. 오늘 사실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1.46%나 올랐고, 애플 같은 경우는 4%나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들이 모두 하락 마감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네, 관세 카드가 꺼내졌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 카드가 꺼내졌는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요?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목이죠. 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단가가 어떻게 된다? 네, 기본적으로 오릅니다. 그쪽에서 깎아주지 않는 한 오르죠. 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못 내리는 거죠. 그러면 금융 환경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이요. 자, 애플이 4% 오르다가요, 실적이 아이폰은 좀 덜 판매됐는데 다른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야, 역시 애플이다. 게다가 너희들은 AI에 돈도 하나도 안 썼잖아. 근데 AI가 저변이 확대되면 니네는 꽁으로 먹는 거네. 야, 니네 플랫폼은 역시 세구나. 진짜 꽁으로 먹는 플랫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번에 AI 딥시크 쇼크에서 가장 수혜를 입었던 게 애플이었는데 또다시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나 올랐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런데 급전직하 마이너스로 막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플 어디서 만들어? 미국에서 만들어? 아니죠. 인도에서도 만들긴 하지만 일부. 어디?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예, 중국에서 만드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캐나다 25%, 멕시코 25%, 중국 10%의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기사 중에서는 관세 부과가 2월 1일이 아니라 3월 1일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캐롤라인 레빗, 아마 금발의 그분 아니신가요? 네, 캐롤라인 레빗, 이분이 이제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3월 1일로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방금 대통령과 집무실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내일 2월 1일이 여전히 데드라인이라는 것을 컨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해당 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내일부터 해당 관세는 시행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하였죠. 오는 2월 1일 예정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씩,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발언 이후 월요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차트 흐름이 곤두박질 이렇게 됩니다. 채권은 어떻게? 급상승 이렇게 되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월요일날 이것들은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18일까지는 캐나다 등의 석유 및 가스,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야? 2월 18일까지 캐나다 등의 석유 및 가스,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자, 이 얘기인즉슨, 자, 행간을 읽어보죠. 관세 니네들한테 부과할 건데 2월 18일까지는 석유 및 가스,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원자재죠. 원자재. 지금 미국의 정유시설 중에 캐나다와 가까운 쪽에 붙어있는 정유시설들은 어떻게 한다? 캐나다 원유 땡겨와서 정유에서 휘발유, 경유 나눠서 쓴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캐나다에게 25% 관세를 붙이면 거기서 정유하는 정유 가격은 어떻게 된다? 휘발유하고 네, 저기 뭐 경유는 25% 올려받아야죠. 안 그러면 마진이 역마진이 나죠. 손해 보는 거예요. 그냥 WTI 가격이 안 오르고 뻣뻣하게 있으면은 자기네는 손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그럼 줄지. 그러면 공급 안 해. 손해 보니까 안 해. 안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오르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행간을 읽어보면 2월 18일에는 그것도 하겠다라는 건 말미를 줬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장 한마디에 관세 부과 카드가 꺼내졌는데 언제 교정이 될 것이냐, 일부 부분 교정이 언제 될 것이냐, 예,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협상 카드입니다. 어제 그 오후 중국 마감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거래 달인 그리고 거래 기술을 얘기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 부과하겠다 했는데 2월 1일 날 하겠다, 아직 불비돼서 2월 1일 날 하겠다 했는데 뭐 상무장관도 지명되고 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일로 또 불비돼서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말빨이 안 먹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연장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물론 주식시장은 좋았겠죠. 당장에는 주식시장은 오늘 뭐 사전에 좋았던 것처럼 아마 주식시장은 일부 관세가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연기한다? 그럼 트럼프의 말빨은 상당히 훼손되는 거죠. 권력자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권력에서 나온다. 권력은 어떻게 표현된다? 말로 표현된다. 근데 말빨이 떨어졌다? 권력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서 더 이상 후퇴하기는 어려웠다. 자, 그런데 여지가 있죠. 2월 18일까지 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품목들은 그냥 25% 관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원자재는, 특별히 캐나다에서는 원자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직결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뭔가 협상을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머리를 돌려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죠. 일단 먼저 납품 카드부터 꺼내볼까요? 자, 캐나다와 멕시코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 아닐까요? 자, 납품 카드 강공책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응을 한다. 바로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강공책 하면 그러면 그 니들도 했어? 우리도 해. 뭐 이러면 그냥 가는 거죠. 관세 부과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더 오르죠. 이렇게 되면 진짜 지난번에 4.8% 갈 때 10년물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질 턱이 없겠죠. 그러면 금리 더 오르고 그러면 기준금리는 제약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점차 갈 건데, 근데 시중 실세 금리는 어떻다? 무지하게 제약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보시면 러셀 2000 쪽에서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많이 컸습니다. 예. 만약 금리가 여기서 오른다면 한계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쪽에서도 같이 강공카드를 꺼낼 경우에는 그거는 상황이 좀 안 좋다. 자본시장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협상을 한다면 서서히 풀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은 이 관세 문제들은 서서히 해결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딥시크 모멘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쇼크죠. 딥시크 쇼크 모멘텀도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정도면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뭐 그 메타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이 장에서도 상승을 했던 것은 실적 발표도 괜찮았던 기업이 있고, 그다음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한 빅테크 몇 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엔비디아는 숫자는 잘 나올 거예요. 뭐 이미 확정된 숫자니까. 장기적으로는 딥시크가 마진에 대한 압박을 엔비디아에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마도 26년 단에나 될 것이다. 그리고 딥시크 모멘텀이 어떻게도 나타날 것이냐? 아마 그 저변을 확장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AI에서 완전히 바보 취급당했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이런 기업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HBX 같은 거나 그거보다 못한
엔비디아 칩을 더 많이 구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는 최고사양은 고사양대로 쓸 팀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메타라든가 뭐 애플 오픈 AI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일부는 그대로 쓰겠죠. GB 시리즈 그냥 쓰겠죠. 근데 그 GB 시리즈 쓰면 뭐 H백이라든가 뭐 최신 제품들 이제 안 쓰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 들 쓰지 않겠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A백 뭐 이런 것들 최근 거 안 쓰지 않겠어 하지만 그건 또 쓸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그거라도 갖고 와서 쓰겠다. 왜냐하면 쟤들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변은 확대될 거예요. 마진은 축소되고. 그래서 딥시크 모멘텀은 다음 주부터 그 빅테크들의 실적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모멘텀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가 협상으로 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딥시크로 인한 쇼크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완화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진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관세 부과와 대응, 그 상대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 강공책으로 나오냐? 이거 좀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을 상당히 지금 약세로 대외 환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맞춰줄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을 해본 바에 따르면 추적을 하고 학습을 해본 바에 따르면 분명히 미국 수입품 사주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줄 가능성은 있는 거죠. 분명히 사주겠다고 얘기했고, 그럼 브라질은 뭐 조금 안 좋겠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완전히 뭐 없는 것처럼 취급을 당했는데 그 중요한 근원 PCE, 그다음 PC 헤드라인 PCE가 나왔습니다. 그 헤드라인 PCE와 근원 PCE가 각각 전달 대비 0.3%, 0.2%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요.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두 자릿수까지 하니까는 반올림을 하는데 세 자릿수까지 보면 각각 0.256%, 0.156%입니다. 그래서 0.3, 0.15 표시가 된 건데 뭐 예상보다 뭐 예상치 수준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셸 보만 연준 이사가 했던 얘기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은 계속 보인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는 더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 달성의 진행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네. 근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걸로 보긴 하는데 이거 상방 압력도 상당한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서 판단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비둘기적인 발언을 최근에 계속했던 오스탄 크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인플레이션이 전진하고 있다는 점에 안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 경로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12에서 18개월 후에는 현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12개월에서 18개월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히 낮은 기준금리라면 한 1% 이상 낮은 금리인데 그게 내년 이후에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난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점도표 찍은 게 그게 맞는 얘기네. 2번밖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네 올해는. 이걸 또 행간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런 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 생각보다 금리 되게 안 내리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세 폭탄이 터지면 관세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관세는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야. 연준 인사들이 엄청 관세 관련된 얘기를 여기 쿵 저기 쿵 얘기했는데 모르겠다는 결론이었고 봐야 알겠다. 네, 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자, 그다음에 그 일본은행 총재 발언 등등은 월요일 날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미국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만.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 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다지 충격적인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모멘텀에 의한 쇼크를 상당 부분 회복을 했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는 뭐
절망할 상황은 아니다. 여기서 뭐 크게 안 밀리고 그냥 좀 버텨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부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망가뜨릴까요? 의도할 수 있는 한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1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관세도 협상 카드로 올려놓은 건데 문제는 상대국의 대응입니다. 이제부터. 자, 공을 일부 던져놨어요. 한번 놀아봐 하고 던져봤는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가 강공책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그때는 상황이 조금 안 좋죠. 근데 이번에 딥시크 발표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거 얘들 뭐지? 뭐 이런 느낌 약간 드는데 그래도 설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중국에 10% 관세만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흘러나온 것들을 감안해 보면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는 뭐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자꾸 펜타닐 들어오고 불법 이민자 들어오고 하니까 세게 붙였다.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중국한테 그동안에 한 얘기는 뭐냐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중국 관세율은 얼마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트럼프가 그동안에 중국에 관세 때리겠다고 했던 게 몇 %인지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물론 제가 기억력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60% 아니었나요? 60%? 자, 근데 이번에 시행하는 건 얼마라고? 아니,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하는데 왜 저기 중국은 10%야? 왜? 애플 감안해서 그런 건가? 왜 그럴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월마트라든가 코스코라든가 미국의 주요한 마트들 가보면 과연 메이드 인 USA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면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얼마나 메이드 인 USA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많을까요? 자, 일반 물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바이든이 왜 떨어졌는지 명확히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빵빵 때리면서 빵빵 올리면서 작업을 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인플레이션, 중국 관세율 10%에 숨겨진 흐름들은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다. 여기서 중국이 받으면 잘 풀릴 것 같다. 중국이 안 받고 강공책으로 나오면 골 때린다. 정도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짜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일 미국 마감 이렇게 마치고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눈이 어제 더 와고 더 눈 세상이 됐어. 서울은 금방금방 없어지더라고. 저는 눈이 왔을 때 눈이 좀 지켜보는 거 좋지 않나요? 네. 오늘 좀 덜 춥네요. 이제 콧물이 나오려고 하긴 하는데 좀 덜 춥네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